이민수의 경제 토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과 팩트 체크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연초에 엄청 망했다 그러죠? 네, 한참 그렇죠. 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불을 붙이고 그 뒤에는 역시 밸류업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밸류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올 초서부터 이제 밸류업이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온 거고요. 특히 이제 선제적으로 일본에서 성공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예. 국내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커졌다. 그래서 올 초서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근데 금융주가 이렇게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전에는 밸류업하면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오르는 건 뭐 금융주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다른 업 섹터에 비해서 예. 그 수혜를 좀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 초 본다라고 하면 뭐 주가상으로 이제 뭐 KRX 이제 금융주 지수를 먼저 이제 보시고 말씀을 네. 드리면 올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지수 수준으로만 봐도 거의 한 40% 넘게 지금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종지수. 네, 그렇죠. 네. 업종지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개별 종목을 개별 훨씬 종목은 오른 더 거죠.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뭐 대표적인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네. 뭐 60% 넘는 지금 네. 상승세를 기록을 할 만큼 예. 지금 뭐 개별 단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금융주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관치금융이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감안해야지 게 정부에서 그죠. 네.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맞아요. 니네가 잘해서 돈 벌었냐라고 맞아요. 이제 항상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네. 그러면서 돈 내놔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배당도 못하게 할 뭐 네, 그쵸. 제한할 정도로만. 뭐 배당하는 거보다 사회적인 환원을 먼저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남는 거 갖고 배당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금리 있죠. 낮추고 뭐. 네. 예. 그렇죠. 뭐 전 세계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평균을 둘째 쳐놓고 일본에 비해서도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부가 하는 관치금융이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치금융이 좀 더 이제 심화가 되면 물론 이제 과거에도 계속 관치금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이제 이제 2007년도에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좀 더 이제 관치금융 이제 성격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각 은행들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이제 좀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 이제 위기 이전에는 보통 국내 은행주도 PBR이 한 배 수준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계속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 아니면 뭐 상생을 하라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 이제 2014년 이후에 2023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0.4배, 그러니까 10년 동안 0.4배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도 뭐 가장 뭐 지금 리딩뱅크라고 하는 KB금융 같은 경우도 0.55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0.34배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PBR이 상당 부분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향후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 이제 배당이 주주 환원책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제 뭐 PBR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젠다도 있고 기업이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파워 있게 임팩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제 개편인데요. 네. 세제 개편 얘기는 뭐 여러 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세제 관련된 이제 개편을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뭐 기재부에서도 관련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세제 관련된 개편안은 이번 달 말에 이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제 같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좀 설왕설래한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주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이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정도의 이제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최대 주주 할증 제도도 이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관련돼서 이제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업 기업에 대한 이제 배당 증가율에 대해서 이제 저율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의 14%에서 이제 9%로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 뭐 관련된 세율이 이제 최대 45%인데 뭐 분리과세를 통해서 25%로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SA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비과세로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납입 금액도 기존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뭐 기대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법안 관련된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 국회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제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 이제 세제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돼서 여야 간에 이제 그 뭐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주가가 조금 그러니까 좀 옆으로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에 관한 건 뭐 사실은 좀 강제 조항을 좀 두기를 원했는데 자율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세제 개편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 사항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좀 걸리거나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결국은 그럼 금융주를 볼 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 뭐 기업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네. 기업 밸류업도 뭐 돈 못 벌면 그렇죠. 소용없는 거예요. 돈이 잘 버니까 지금 기업 밸류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2분기에 이제 금융지주들의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모든 이제 금융지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KB 같은 경우만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한이나 뭐 하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할 걸로 특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이 아마 2분기에는 조금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기업에 대한 이제 대출이 뭐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홍콩 홍콩 ETF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충당금이나 뭐 그다음에 부동산 PF에 대한 충당금이 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규모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 이런 금융권들의 이런 실적 호조세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도 참 정말 우리는 이제 자본시장에 있으니까 참 투자감 없어요. 그거 안 좋을 때 홍콩 그죠? 중국 안 좋을 때 ETF를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팔아가지고 고생시키고 자기들도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홍콩 좋아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정말 멍청한 짓인데 물론 다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야기 있더만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ETF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외국계에서 만든 설계한 걸 갖다 파는데 그쪽 상품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죠? 뭐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ELF나 이런 것들이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컸던 게 수수료 이제 수익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은행 위에서 좋은 시장 걸 팔지 제 말은 안 되는 시장 걸 파고 고생을 하냐. 뭐 어쨌든 그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면은 은행주들이 이렇게 실적 개선에 이러는 게 이제 뭐 배당이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주주 환원으로 얼마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배당, 그러니까 이런 순이익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 그만큼 이제 배당 여력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밸류업 관련돼서 정부의 이제 뭐 그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에 대한 제한 정책이 만약 해제가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배당률이 뭐 충분하게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금융지주의 이제 분기 배당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금융지주는 이제 배당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2분기 예상 수익률이 0.7에서 1.2%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6월 말이니까 지나긴 네. 했지만 이제 7월 달 보시면 또 7월 달 또 배당 수익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생각이 있을 거고요. 만약 현재와 같은 순이익 규모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올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계속 좀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은행들의 PBR을 이제 그러니까 올려야 돼.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4대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PBR이 올랐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0.38배입니다. 근데 이 정도 기준은 글로벌 은행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은행 평균 PBR이 1.17배. 그거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은행의 평균 PBR, 그러니까 상위 은행 뿐만 아니라 이제 예. 하위 은행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이제 0.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미쓰비시나 뭐 스미모토 미쓰이 뭐 이런 회사 미지오 이런 정도가 일본은 PBR이 2배 되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 정도의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이게 이제 2월 자료입니다. 2월 자료긴 하지만 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KB가 이제 2월 달에 0.43, 지금은 이제 0.5, 그러니까 0.1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예대마진 중심이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은행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긍정적인 괜찮겠습니다. 요인이고. 네, 그렇죠.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이나 금리를 내리게 되면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주가 이제 좋은 환경이고 네. 그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주에게 부정적인 영향 크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일정 부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그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해서 뭐 급격하게 낮추는 건 아닐 거로 이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올해만 뭐 지금 시장 예상치대로 한다라고 하기에는 2번 낮춘다 해도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미국 금리가 내린다라고 해서 국내 금리도 바로 내릴 것이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공공요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류세 관련돼서 유류세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또 에너지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다시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되면 또 물가가 다시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금리를 쉽게 내리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수준보다 뭐 한 차례 정도 낮추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더 크다라고 보면 뭐 은행들의 그런 이제 예대 마진 관련된 부분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은행 부분에 대한 매출이 그거를 커버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줄 가능성은 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한 이제 우리 임 대표님의 관심주를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오늘 이제 은행 쪽으로만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은행 먼저 관심 있게 좀 네,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KB은행, 음. 뭐 KB금융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PBR이 0.55배, 그다음에 12개월 PER 같은 경우도 6.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은행들은 뭐 PER은 사실 잘 안 보고 네, PBR PBR 많이 보니까, 보죠. 예, 예. 네, 그 원체 이제 낮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배당이나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네.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들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하나증권이나 뭐 D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 10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뭐 기대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금융. 아까 우리금융본데 우리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네, 거예요? 뭐 우리금융. 그만큼 네. 이제 쌓아놓은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안 좋았었던 구조 변화가 좀 부분, 있었죠.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음. 크게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관련돼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싸져 있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더 크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PBR은 0.3배,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3.9배니까요. 뭐 그런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런 우리금융을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밸류업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현대차. 자동차죠. 네. 예. 현대차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이제 인도 IPO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네.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도 IPO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실적 관련돼서 뭐 계속 지금 뭐 설왕설래는 하고 있지만 계속 과거와는 다르게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고 해도 매출 금액은 아마 증가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마 2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현대차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뭐 밸류업에 관련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렇죠. 밸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묻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실적 뭐 인도 상장 그다음에 또 뭐 지난번에 뭐 정몽구 회장 위독설 나오면서 지배구조 네, 그 그죠? 뭐 이런 것 이슈도 때문에 있는 이슈가 거고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이슈가 더 중요하고 네. 주가도 사실 좀 한 차례 오른 바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한번 빵 뜨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밸류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죠. 사실 주주 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현대차나 되게 높아요, 네, 그죠? 그렇죠. 상당히 네. 높고요. 게다가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 전기차 이슈 때문에 지금 예. 어떻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잘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 캐진 구간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현대차에서 전기차 부분은 그렇게 비중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는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팔리는 건 지금 사람들은 안 보고 있고 그렇죠. 안 팔리고 있고 비중도 아주 작은 전기차에만 다 올인이 돼 있어서 그것만 그러게요. 보고 계시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주 있는 적정 밸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실력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지만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지난번에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공장은 지금 아직 못 졌는데 네. 보조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리스차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네. 했던 건데 전기차가 지금 슬로우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히려 득이 된 거죠. 시간을 좀 벌면서 네. 게다가 또 예. 9월 달서부터 이제 공장 이제 지금 10월 달이죠. 예. 10월부터 이제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하고.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 네. 그럼 또 IRA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예. 나오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음. 하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은 너무 좋은데 네. 문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주가를 이제 제대로 못 평가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따름이죠. 네. 네. 기업 밸류업 관련된 최근의 흐름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